우주가 탈환하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먼 은하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멀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을까요? 1998년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더 큰 질문을 낳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한다. 빅뱅의 관성으로, 하지만 중력이 그 팽창을 늦출 것이다. 언젠가는 멈추거나 심지어 다시 수축할지도 모른다. 상식적이었습니다. 공중에 던진 공은 결국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에. 우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 그들이 선택한 도구는 초신성이었습니다. 1A형 초신성. 백색 외성이 일정한 질량에 도달하면 폭발합니다. 거의 똑같은 밝기로. 완벽한 촛불이었습니다. 표준 촛불.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를 측정하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붉게 보이는지를 측정하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팀이 경쟁했습니다. 솔 펄머터가 이끄는 팀, 브라이언 슈미트와 아담 리스가 이끄는 팀. 먼 우주의 초신성들을 찾고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 은하의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더 어둡게 보였습니다.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멀리. 말이 안 됐습니다. 우주가 느려지고 있다면 먼 과거의 은하들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팽창이 느렸으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반대를 말했습니다. 먼 과거의 은하들이 더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의 결론만 가능했습니다. 우주는 느려지지 않았다. 빨라지고 있었다. 과학계는 뒤집혔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중력은 끌어당깁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주를 가속시키고 있는가? 그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공간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무언가. 우주 전체를 밀어내는 힘. 2011년 세 과학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펄머터, 슈미트, 리스. 먼 초신성 관측을 통한 우주의 가속 팽창 발견. 하지만 상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 나머지는 암흑 물질이 약 27%,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은 고작 5%, 별, 행성, 사람, 모든 것을 합쳐도 5%. 우리는 우주의 5%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한 플랑크 위성. 그 미세한 온도 요동의 패턴은 우주의 구성을 알려줬습니다. 평탄한 우주, 그리고 암흑 에너지 68%. 초신성과 독립적인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하들의 분포. 수억 광년 간격으로 은하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음파가 남긴 흔적, 바리온 음양 진동. 이 우주적 자아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시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속 팽창.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우주 상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이미 생각했던 것. 그는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 중력 방정식에 상수를 추가했습니다. 람다, LAMBDA.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는 이것을 생애 최대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돌아왔습니다. 우주 상수, 공간 자체의 에너지 밀도. 특이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음의 압력. 보통 물질은 양의 압력을 갖습니다.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면 중력도 증가합니다. 음의 압력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밀어냅니다. 중력과 반대로. 그리고 우주상수는 또 다른 이상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가 일정합니다. 공간이 늘어나면 그 안의 에너지도 늘어납니다. 공간 자체의 성질이니까. 마치 고무줄을 늘리면 탄성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팽창할수록 더 많은 암흑 에너지, 더 강한 가속.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 양자장 이론으로 진공 에너지를 계산하면 관측값보다 10의 120제곱배 큽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불일치. 무한가가 진공 에너지를 극도로 정밀하게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완전히 0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값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 상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수수께끼. 왜 지금 암흑 에너지와 물질 밀도가 비슷한가? 우주 역사 대부분에서 둘의 비율은 극단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초기엔 물질이 지배했고 먼 미래엔 암흑 에너지가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하는 시대에 우연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들이 제안됐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다면 퀸테센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장. 초기 우주에서는 영향이 작다가 후기에 지배적이 됩니다. 우연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극단적인 가능성, 팬텀 에너지, 에너지 밀도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팽창이 폭발적으로 가속합니다. 은하단이 찢어지고 은하가 찢어지고 태양계가 찢어지고 결국 원자까지 찢어집니다. 빅 립, 우주의 파국적 종말. 다행히 현재 관측은 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암흑 에너지는 없다. 대신 중력 법칙이 큰 스케일에서 다르게 작동한다. 수정 중력 이론들, 고차원 우주론. 하지만 대부분은 관측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긴장이 생겼습니다. 허블 텐션.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초기 우주를 보는 방법, 우주 배경 복사로 67.4. 후기 우주를 보는 방법, 초신성과 세페이드 병광성으로 73. 약 9% 차이.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큽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측정 방법이 잘못됐을까요? 하지만 여러 독립그룹이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주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초기 우주에 잠깐 존재했다 사라진 암흑 에너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암흑 물질, 중성미자의 새로운 물리학.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허블 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미래는 암흑 에너지의 성격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만약 우주 상수라면 영원한 팽창, 10억 년 후 먼 은하들이 우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조 년 후 대부분의 은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밤하늘은 거의 암흑. 결국 별들이 모두 타버리고 블랙홀만 남습니다. 그리고 블랙홀도 증발합니다. 호킹 복사로. 열적 죽음, 완전한 엔트로피 최대 상태. 만약
팬텀 에모지라면 빅 립. 수십억 년 후 은하단이 붕괴하고 수백만 년 후 은하가, 수개월 후 태양계가, 마지막 순간엔 원자까지 찢어집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변한다면 팽창이 약해질 수도, 멈출 수도, 심지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유클리드 위성이 하늘을 스캔합니다. 15개 은하의 형태를 측정하며 베라 루빈 천문대가 10년간 남반구 하늘을 반복 관측합니다. 수천 개의 초신성을 발견하며 DESI가 4천만 개 은하의 스펙트럼을 기록합니다. 우주적 자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이 허블보다 100배 넓은 시야로 고적색 편의 우주를 탐색할 것입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제약이 강화됩니다. 어쩌면 곧 우주 상수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신호가, 아니면 허블 텐션이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존재할까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명백합니다. 초신성의 희미한 빛에,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패턴에, 은하 분포의 거대한 구조에, 과학사는 비슷한 선례들을 기억합니다. 해왕성, 천왕성 궤도의 이상으로 예측됐고 계산된 위치에서 발견됐습니다. 중성리자, 베타 붕괴의 에너지 보존을 위해 제한됐고 26년 후 검출됐습니다. 힉스 보선,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됐고 48년 후 발견됐습니다. 암흑 에너지도 같은 길을 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존재를 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암흑 에너지 밀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컸다면 은하가 형성되기 전에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작았다면 우주는 진작 붕괴했을 것입니다. 미세 조정.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중우주 중에서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가 아닐지 모릅니다. 달아나는 우주. 우주가 말합니다. 나는 가속 팽창한다. 1998년 먼 초신성의 희미한 빛이 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주의 68%를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곧 이해는 아닙니다. 암흑 상수일까요? 동적 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하고 검출기가 빛을 기록하고 컴퓨터가 패턴을 분석합니다. 답은 어쩌면 이미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만을 기다리며.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먼 은하들은 지금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그 힘의 정체를 밝히는 날 우리는 우주의 운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운명도. 엑스미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